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나스닥 지수 규칙이 변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의 전설들은 원래부터 나스닥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지수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존 보글의 경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투자는 투기에 가깝다며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은 나스닥을 장기 적립식 투자로 적극적으로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나스닥 지수 규칙이 변경되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장기 적립식 투자에 대해 갑로들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5월 1일부터 나스닥 지수 규칙의 변경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번 지수 변경이 변동성이 확대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아직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이 살짝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번 나스닥 규칙 변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아무렇지 않다는 의견과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나스닥 규칙 변경 이슈에는 꼭 나스닥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초대형 IPO를 앞두고 있으면서 나스닥을 비롯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 MSCI 지수까지 모두 규칙을 변경했거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수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종목 편입 시기를 기존 대비 매우 앞당긴다는 데에 있습니다. 규칙 변경이 확정된 나스닥은 기존의 3개월에서 최대 15일 이내에 편입이 가능해졌고, S&P 500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흑자가 아닌 기업도 시총이 크면 편입할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도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6월 8일부터 시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처럼 다양한 지수에서 지수 방법론의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스페이스X를 지수에 얼마나 빨리 담느냐가 해당 지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빠르면 올해 6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시총 규모는 약 2조 달러입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2조 달러의 기업은 시총순위 약 5위권으로 단번에 진입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기업을 지수에 빨리 편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지수 전체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수 사업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사례를 찾아보면 2020년 테슬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S&P 500에 편입된 시기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S&P 500은 MSCI USA 대비 3%포인트 더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연간 8배 상승하는 동안 이 달콤한 상승분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상장 초기뿐만 아니라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S&P 500, 나스닥을 투자하면서 테슬라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걸 걱정하지 않듯이 이번 스페이스X 역시 상장 초기엔 어느 정도 잡음이 생기겠지만 결국 시장은 알아서 그 변동성을 흡수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시총 5위권으로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실제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 수치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나스닥 100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시총은 약 31.5조 달러입니다. 앞서 스페이스X의 시총이 약 2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비중은 약 6.35%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미나이 프로의 도움을 받아서 세 가지 조건으로 변동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페이스X를 제외한 모든 개별 종목의 등락은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첫 번째 스페이스X가 상장 후 마이너스 10% 하락 시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64%, 스페이스X가 30% 폭락 시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91%,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스페이스X가 마이너스 50% 대폭락 시 나스닥 100 지수는 약 마이너스 3.18%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0.6, 1.91, 3.8 정도의 하락은 지금까지 나스닥을 투자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우도 합산할 경우 더 큰 폭의 하락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단순히 스페이스X 하나만으로 더 이상 적립식 투자가 힘들어질 만큼의 변동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아도, 차트에 대한 기술 분석을 할 줄 몰라도, 유료 강의를 듣지 않아도 현생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시장 수익률만큼은 꾸준히 거두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기초지수 방법론 등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투자를 하는 동안 이런 세세한 규정 변경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1998년도쯤 기존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서 특정 종목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고, 미국 기업만 편입될 수 있었던 나스닥이었지만 해외 기업도 ADR 형태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2023년에는 빅테크 기업인 M7의 비중이 너무 커서 강제로 40%로 축소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변동성이 커진다고 투자를 중단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적합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시장에는 늘 변동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노이즈들이 투자자들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그러한 노이즈에 흔들려 나스닥 적립식 투자를 멈추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급격한 자산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운용할 수 있고 쉽고 간단한 포트폴리오, 즉 무지성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7년여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장의 여러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적립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금융자산 10억을 달성할 때까지 S&P 500, 나스닥 등을 무지성 적립식 투자로 모아갈 예정이며 평범한 직장인도 금융자산 10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투자의 전설들은 나스닥이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는 지수라고 언급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S&P 500이 아닌 나스닥이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보다 앞으로 AI 등을 통해 기술 발전에 의해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에이스 ETF의 배재규 대표님은 다양한 채널에 출연해 나스닥이 더욱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특히 S&P 500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교했을 때 모두 연평균 수익률이 나스닥이 앞서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견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S&P 500과 나스닥 등을 어떠한 노이즈가 오더라도 묵묵하게 모아갈 예정이며 그러한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